5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여기에 의하면 50%를 넘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또 이유는 어디 있을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군대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징집제를 택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모병제가 필요하다라는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연예인들을 위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특례 문제가 다시 또 쟁점이 됐었죠. 그랬었죠. 방탄소년단 예. 문제라든가 또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스티브 유승준 씨의 이국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또 언론이 관심을 쏟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큰 틀에서는 본래 이 토론회는 이제 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한 주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61.5%가 찬성이었고요. 반대가 28.8%였습니다. 모병제를 찬성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의견은 전문성을 높여서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 32.9%. 인구 감소 대비 병력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가 21.8%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병제를 반대하는 측에서의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부분은 남북 대치 휴전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31.3%였고요. 네. 또 병력 모집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 28.4%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구 감소 때문이고 모병이 어렵다면 여성들도 징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뭐 계속 나왔던 뭐 뜨거운 문제이기도 한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요. 여성 징병제를 찬성한다는 52.8%, 반대가 35.4%, 기타가 10.8%로 나타났는데요. 네.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주요한 집단을 한번 살펴봤더니 쉽게 말하면 남성, 보수, 군필 수행층이라고 있었는데요. 남성 네. 응답자의 66.3%, 보수 성향의 56.5%, 군필 수행자의 66.7%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이 여성의 군대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토론이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네. 다각도에서 진행이 되고 이게 헌재로 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 대화를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감소가 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민주연구원에서 정책 브리핑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출산율이라든가 지금 복무 기간 18개월을 유지했을 때 등등을 다 합산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병역 자원 수가 지금 19세에서 21세 남성 등등을 다 조합을 해서 연구원들이 결과를 해봤더니 2025년부터 네. 징집 인원 자체가 부족을 해진다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다. 그렇죠. 50만 군, 뭐 사병 30만 이거를 네. 기준으로 했을 때 병역 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징집제가 선택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병제로의 전환을 통해야만 가능해지는 시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자 이런 주장이 지난해 민주연구원 정책 브리핑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때도 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히지 않았고요. 네. 연구원의 연구원의 의견이다. 그렇죠. 민주연구원 전체 연구안이 그 연구위원회 의견이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다시 군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여성 징집 제한 논의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일단 25년부터는 군인의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시기가 많이 남지 않은 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아까 수치를 여러 가지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를 가지고서 수치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의견을 좀 들어보죠. 지금 뭐 2025년 얘기하는데 202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네. 2033년부터는 사실 인구 절벽 효과 때문에 한 몇 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제 주변에 지금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에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우리 아들이 나중에 군대를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병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예. 그만큼 지금
모병제나 징병제, 여성 징병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시작되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모병제를 찬성하면서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것도 높다. 사실은 이게 조금 이상한 통계일 수가 있죠. 예. 징병제와 모병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찬성한다 그러면 모병제와는 다른 각인데 아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모병제로 가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다면 부족한 병력 보충을 위해서 여성도 징병을 하자 아마 이런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쩜 또 질문이 두 개의 문항으로 따로 되어 있어서 네, 예. 그럴 수가 있다가 보는데 사실은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되어서 한반도 대치 상황이 해소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앞으로 뭐 출산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요새 뭐 군대 첨단화, 과학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실제 병력을 보충할 필요성이 많지 않아진다든지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은 병력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모병제를 하게 되면 이게 국방력이 강화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문 직업 군인을 소수 정예 군인을 만들면서 높은 어떤 조건으로 연봉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병제로 바꿨던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모병제를 하면서 사실 인력 부족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네. 그래서 외국인까지 입대를 허가하고 있고 네. 육군도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까운 태국도 모병제를 했다가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민이 크다. 네. 스웨덴을 보면요. 네. 2010년도에 모병제로 전환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있는 러시아가 자꾸 군사 대국화되고 있으니 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징병제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한반도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대만을 보면 네. 지금 중국하고 양안 갈등이 커지면서 대만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만도 2018년에 모병제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네. 원래 징병제를 하다가 67년 만에 모병제로 전환을 했다가 지금 어떤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냐면 최근 10월 1일 날 그 조사를 보면은 국민 그 조사자의 1,196명을 상대로 했는데 66.6%가 징병제로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거는 그만큼 지금 위기감을 느끼면서 모병제로는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까지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모병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둘 다 이제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다는 건 군대 병력 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모병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인에 대한 대우나 이런 처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또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모병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요. 예. 징병제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는 논의도 물론 일각에서는 있었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징병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을 해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보와 이념의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주장을 했어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6년 9월 5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보수정당 소속이죠. 네. 남경필 교지도지사도 굉장히 모병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필요하다.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은 해군이라든가 공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예화된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장비를 하려면 장기간 직업으로서 이것을 공무한 군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더불어서 병역 비리 가혹행위 근절은 물론 이제 과제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8일 새누리당의 당시 김용태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모병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징병제, 모병제를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어떤 이념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처한 문제를 기반으로 토론을 한다면 네. 더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종화 병무청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인구 감소에 대한 사병의 축소를 생각할 때 병무청장이야말로 뭐 군에 대해서 잘 알고 군의 뭐 강군을 필요로 하는 인물이겠죠. 근데 병무청장이 뭐라고 했냐. 인구 감소에 따른 사병의 축소를 생각할 때 모병제 전환을 준비할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지금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성의 징병제에 대해서 과연 헌법 소원이 없었을까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예.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서 헌법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헌법 소원 갔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사실 정치인들이 좀 토론에 나왔는데 5차례가 있었어요. 5차례. 예, 2010년, 예. 2011년, 2014년인데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다라고 헌법 소원이 제기되는데 재판관 전원이 네. 이것은 합헌이다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현재 군 조직의 특성을 굉장히 강하게 방점을 뒀습니다. 헌재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을 비롯한 범죄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네. 제가 5번 중에 3번 말씀드렸잖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소원직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뭐 헌법의 차원에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미 헌재에서 한번 판결을 내렸다는 거 다시 한번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모병제에서 다시 징병제로 가는 것도 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실제로 모병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죠. 미국, 중국, 영국, 네. 프랑스, 독일 뭐 엄청 많은데 문제는 이제 한반도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국력의 핵심 요소가 경제력도 있지만 국방력도 있다. 그래서 네. 우리의 현실에서는 국방력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여성 징병제 부분은 사실 좀 논의가 있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제 군대에 여군이 창설된 지가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60만 군대 중에 네. 1만의 여군, 이 여군들이 군대 내에서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어떤 어떤 폭력이라든가 범죄.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심심찮게 듣는데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녀가 군인들이 같이 그 혼영 생활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군대 내에 그런 것들이 잘 짜여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 징병제를 얘기하기 전에 군대 내에 여성 군인에 대한 어떤 그 대우나 처우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보통 남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들이 뭐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의 대학 내내 군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거의 남자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군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병제를 했을 때 좋은 처우를 해주면서 직업군인을 맡는다 했을 때 그렇다면 누가 올 것인가. 만약에 저소득층의 그 자녀들만 입대를 한다면은 또 다른 계층 위화감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거는 병력 의무만이 아닐 수가 있다. 어떤 경력이나 학업 단절을 메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가 뭐 나훈아 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정자나 대통령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나라를 구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럴 때 만약에 국방력 부분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참전한 의사가 있는가? 네. 라고 한번 설문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만은 이번에 해봤더니 참전 의사가 비참전 의사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애국심을 어느 정도로 지금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해외사를 좀 살펴봤더니 꼭 군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정해야 되는 군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뭐 군대 내 제초 작업 뭐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 갔는데 공공 업무 같은 그렇죠.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수 많죠. 인력들이 가서 꼭 예. 우수 인력이 이 일을 해야만 할까 하는 것도 군대 내에서는 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그렇게 해서는 이제 도저히 인구 구조나 이렇게 안 되니까 정해야 되는 군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안 그런 부분은 민간으로 좀 채우는 방안도 많이 해외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건 상당히 중요하네요. 업무를 그렇죠.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영국이 뭐 38%, 프랑스가 30%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5.5% 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시설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꼭 군이 하지 않은 부분은 민간 인력을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효율적이다. 이런 제안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이제 군대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쭉 보니까 이 남녀 성대결처럼 싸우는 현상이 많은데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참 일이 참 슬픈 용어인데 군대 간다 참 명예롭고 좋은 건데 군대 끌려간다 이런 표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군대 2번 가는 꿈꾸다가 악몽에서 깼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젊은이들 뭐 개인주의적이고 본인의 소비 성향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곳일 수 있다라는 네. 반증입니다. 그래서 모병제가 되든 징병제가 되든 군대 내에서의 어떤 지나치게 가혹한 위계 질서라든가 그렇죠. 인권유리 행동이라든가 또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문제, 자긍심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갈 때 정예강군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많은 인력을 징병한다고 그것이 정예강군이 될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인 것이 한국이 5.5% 수준이라는 게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비율이 미국은 52%를 거의 민간에 외주도 많이 주고 민간 인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병력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병력 의무를 지지만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현역 및 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여성이 실제로 군복무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의 한 20대 1 정도 넘는 경쟁률을 뚫고 네. 부사관 장교로 가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군대 가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여성들이 사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군의 문제를 볼 때 여성을 군에 가게 하자 이런 주장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주장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남자들도 군대 가서 힘들었으니까 여자들도 고생해라 이렇게 된다면 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그렇죠. 수 있죠. 예, 자꾸 성대결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군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중심에 놓고 그런 차원에서 뭐 모병제가 되든 한다면 젊은이들이 한번 지원해 볼 만한 좋은 직업, 네. 자긍심을 가질 만한 좋은 직업으로 전환은 계속 필요한 것이지 성대결적 차원에서 토론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않다. 소모적이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군 창설이 이제 70년이 넘었어요. 1950년. 근데 사관학교 입학이 허용된 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순이 있는 거죠. 예. 여자들도 군대를 가라. 근데 사관학교 입학은 안 돼. 예. 이건 사실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여성들이 국방 의무를 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고 임신 가능한 몸이기 때문에 군 복무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군대도 정보화되고 있고 기술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의 어떤 강함과 약함 물론 이것도 여성 남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굳이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조건이 약하다는 전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약하다 하더라도 군대에서 전투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군대 가지만 비전투 요원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군대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아까 말한 뭐 월경이나 임신 이런 것들은 사실 군대에서 뭐 훈련 열애라든가 그 기간을 빼준다든가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 징병제 문제도 논의의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군대 업무 조정이라든가 군대 문화에 대한 부분도 좀 개선이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짧게 저희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걸 막아주세요라는 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보죠. 중앙경찰학교가 이제 훈련을 마치면 순경이 되는 학교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청와대 청원이 어떤 게 올라왔냐면 학우들을 괴롭힌 범죄자가 경찰이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하면서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도 그리고 그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다 중앙경찰학교 재학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교칙을 보니까 입교 전에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에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씩만 들을까요?
저는 이제 경찰을 비롯한 특수직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폭력 기록을 뭐 경미한 단계는 이제 한 차례인 경우에는 남기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한 적도 예.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회생의 기회를 주게 한 것이지 죄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만큼은 좀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학교 폭력 지금 이 가해자로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철이 없던 시절에 내가 중학교 때 때린 적은 있다. 반성한다. 하지만 이후 고등학생 시절에 만났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상처가 평생 트라우마로 그렇죠.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학교 폭력이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초등학생들도 알겠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